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늘어난 2조 2,638억 원, 영업이익은 55.7% 증가한 1,563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카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휘청였던 카카오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반등을 시도하면서 지난해 저점과 비교한다면 6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 반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추세적 상승까지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실적 개선, 4분기 실적 개선은 주가에 꽤 많이 녹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본질적으로 바뀐다라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숫자상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아직은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다울투자증권의 보고서 제목이 상당히 심플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노랑은 노랑이고 초록은 초록이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울투자증권의 평가는 그래서 이 노란색 카카오는 결국 지주사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주사라고 하는 것은 자회사들의 가치가 대거 올라오든지 아니면 본업의 어떤 흐름이 좋아져야 될 텐데 두 가지 모두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최악을 벗어났다 정도에서 여전히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올해 여전히 지켜볼 만한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금리 얘기하시는데 저는 올해 금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것 같지 않아서 금리로 인한 어떤 저평가의 해소 과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의 오름세는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하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내부적으로 잡음이 끊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입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쇄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실적 시즌을 맞아서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고요. 6개 분기 만에 이제는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카카오 주력 사업은 어떤 것일지 궁금하고요.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주목해봐야 될 산업은 일단 본업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과연 다시 의미 있게 증가하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더 답답한 것은 외형 성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다른 게임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엔터가 그나마 좀 살아있는 부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엔터는 웹툰을 포함한 전체를 다 포괄해서 이제 엔터라고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나마 이쪽이 조금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기존에 부진한 이 본업을 제칠 정도로 아주 그냥 극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코만 올라오는 것 정도, 그다음에 일부 엔터 쪽에서 개선되는 것만으로 카카오가 올해 본질적으로 좋아질 거냐는 저는 굉장히 나이브한 전망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가 힘있게 반등하기 위해선 아까 저점에서 60% 반등했다고 하셨는데 고점에서 반에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의 반등 가지고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이 만족할 만한 주가 상승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어설픈 반등이 나오면 강력한 매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Q하고 P가 모두 성장하는 구조적 모습을 보여줘야 올해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플랫폼 사업과 그다음에 AI와 연계된 엔터 쪽의 흐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한번 올해는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그 가능성은 현재 낮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또 그에 반해서 네이버를 좀 이제는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AI 사업과 그리고 웹툰의 미국 상장 여부가 좀 주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단가가 높은 동영상 광고 증가를 또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카카오가 지주회사라면,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본질이 다르다면 그러면 네이버는 다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본업이나 아니면 자회사 극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면
네이버는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이 회사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죠. 네이버의 본질은 결국 광고 회사입니다. 뭐 그건 구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SNS 기반으로 혹은 광고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메타나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의 핵심은 결국은 MAU, 먼슬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액티브 유저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것이 치즈직으로 늘든 아니면 IT 서비스 수출로 늘든 어떤 방식으로도 늘어나면 현재 구간에서 Q와 P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구조적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게 그 MAU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네이버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회사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아직 카카오는 보여주지 못한 생성형 AI의 능력이 단순하게 무언가 검색했을 때 빠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크림이나 인수했던 여러 가지 버티컬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 쪽으로 늘어날 수 있는 흐름, 특히 가장 취약했던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MAU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저는 올해 네이버의 밸류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보단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 양상도 좀 살펴본다면요. 지금은 22만 7천 원대를 그리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는 17만 8천 원대까지도 주가가 내려앉기도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트위치 철수와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올해 금리 많이 안 내려갈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못 믿을 얘기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Q와 P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카카오보다는 분명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이버의 MAU를 증가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 지금 네이버가 사우디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사우디에 이미 1,000억 규모의 IT 서비스 수출은 이미 계약이 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계약 규모가 아마 조 단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IT 수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네이버의 전반적인 MAU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B2B 서비스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이버의 측면은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금리의 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PBR 한 2배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의 BPS가 한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와 거의 비슷하게 한 30만 원권 정도까지의 반등은 그 정도를 예상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인 어떤 가격 예측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다면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 가치를 보시는 걸까요? 네, 그 정도 가치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성장하는 회사가 PBR 2배도 못 간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올해 만약에 실적이 망가진다면 그 가격은 못 가는 위치겠으나 만약에 올해 외형도 성장하고 이익률도 더 개선되는 모습을 뭐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저는 PBR 2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BR 2배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EM넷 등과 관련한 카카오의 파트너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올해 네카오의 반등에 힘입어서 좀 추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네이버의 어떤 사업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숫자도 좋아지겠지만 올해 시장에 있어서의 그 연초보다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의 특징은 재무구조가 불안하거나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극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건설은 시작일 뿐이고요. 결국은 PF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신용 문제들이 하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터진다면 중소형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더 둔화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에 기반한 투자 관점으로 가시기보단 모멘텀 투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는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지금이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CS라든지 그다음에 갤럭시 S24 등 좀 더 모멘텀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다 노출되었을 때부터 아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가 노출됐을 때부터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 트위처치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발표한 이후에 네이버와 아프리카 TV 입하전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장 점령을 누가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유명 스트리머인 우악국가 그리고 이세계 아이돌까지 이적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에 좀 신고가를 다시 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가 지금은 주가가 살짝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15%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양사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아프리카는 뭐 아시는 것처럼 별풍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늘어나는 뭐 또 광고 이런 것들에 기인한 상황이라면 네이버는 좀 더 이제 구조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스트리머가 이적해 왔을 때 당연히 주가의 탄력도는 아프리카 TV가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사람에 의존하게 되면 이 사람이 빠져나가거나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어떤 숫자를 기록하지 못하면 그 기대는 단숨에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빠르게 움직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투자는 조금 달리해야 될 것 같다.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분명히 조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아프리카 TV가 좋아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저는 뭐 네이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프리카 TV에 뭐 좀 더 길게 보신다면 네이버 쪽에 무게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차를 조금 다르게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프리카 TV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네이버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인터넷 대표주를 비롯해서 좀 파생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탑픽 종목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최근에 제가 계속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목은 처음에 반도체 소재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는 전부 도달을 이미 했고 그러면 지금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면 그다음에는 장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장비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다시 투자를 재개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중에서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지 않은 종목을 골라보면 뭐 PSK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세공정 관련한 신규 장비의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PSK를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5,000원. 뭐 손절가는 19,000원 정도를 잡고 있고 지금 매수 가격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이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25,000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운용 기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잡아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투자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길게 잡을 수는 없고요. 삼성전자의 투자가 재개된다라고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가장 퍼포먼스가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에서 길게 잡아야 6개월 이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까지 정리를 해주셨고 CES 2024 기대감도 좀 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CES 2024와 관련돼서는 시장의 AI와 관련된 기대감을 너무 높여놨다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온디바이스 AI에 탑재된 AI의 능력이 예상을 하회하거나 만약에 우리의 기대에 좀 못 미칠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AI 종목군들의 강세의 또 하나의 기저에는 챗GPT가 열 마켓 앱 시장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시장에 진출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시세 좋은 종목을 우리가 먼저 팔 필요는 없지만 모멘텀이 이제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잘 내려오고 수익을 고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이 그 이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구간이죠. 네. 그러면 2월부터는 중소형주의 장세가 이어졌느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주도주가 생기거나 지수의 조정폭이 커지면 개별 종목도 동일하게 무너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올 한 해 저희가 좀 어떤 업종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금리나 타격도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도 작년 한 해를 보시면 모든 종목이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강세를 보였거든요. 올해도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죠. GLP-1과 관련돼서 한미약품,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종근당 이런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작년 대비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올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성장이 없어도 오히려 주가는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의 대형주, 그다음에 전장 부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삼성전기와 만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투탑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종근당과 그 한미약품 정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